팀버레이크님의 고민 댓글인데요. 데디형 영상은 꼬박꼬박 보고 있지만 고민 댓글은 처음 남겨봐요. 저는 주변으로부터 사회성이 없다고 늘 지적을 받고 있어요. 인간관계도 너무 서툴러서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힘들어서 사회성 있는 활달하고 주변에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 부럽습니다. 사회성을 늘릴 수 있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내향적인 사람들을 찐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영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팀버레이크님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는지 못 봤으니까 장담은 드릴 수 없는데 제 생각은 팀버레이크님이 사회성이 없는 게 아니라 다소 내향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인 거지 사회성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회성이 없다는 거는 이렇게 집에서 혼자 TV 보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좀 눈치 없게 행동해서 주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자기를 과시하고 위화감을 조성해서 자기가 우위에 있다는 걸 계속 보여준다든가 어떻게든 남을 깎아내리고 파벌을 조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회성이 없는 거예요. 팀버레이크님이 부러워하고 정말 닮을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 주변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우월한 사회성을 가진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적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것을 팀버레이크님의 것으로 흡수하는 연습을 하는 게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김단 작가님의 처서 관계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책을 리뷰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제가 유튜브에서 했던 모든 이야기들이 마치 영어의 문법 책처럼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이 책 초반에 김단 작가님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자라왔고 그 어린 시절의 일들로 인해서 나중에 성인 되고 나서 어떤 성격이 형성이 되었는지가 자세히 나오는데요. 저랑 너무너무 비슷한 성격과 성향을 가진 분이라서 저에게 있어서 과장 1도 없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보다 훨씬 더 재밌고 유익했습니다. 관계력, 한마디로 관계의 힘인데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장 많은 실수와 갈등이 생기는 게 바로 인간관계인데 그러한 관계로부터 힘을 기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많은 예시와 함께 재미있게 풀이한 책입니다.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이 좋았지만 특히 맨 마지막 문단에 있는 관계력 강화를 위한 9가지의 조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9가지의 조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처음에 사연 주었던 팀버레이크님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의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풀이하면서 나의 견해까지 곁들여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진심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든 연애할 때든 친구와의 사이에서든 기술적인 분석이나 노력이 없이 진심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겠지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심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진심이 어떻게 표현되고 그 상대가 나의 진심을 소화할 수 있는 타이밍을 알아보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어떤 여자분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무작정 매일매일 그 여자분의 직장이나 학교 앞에 서서 꽃다발 들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이렇게 행동하면은 나의 진심을 알아봐 주겠지, 나의 마음을 받아주겠지 그러면요 과연 그 여자분이 그 마음을 받아줄까요? 지금 그 여자분이 본인에게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지금 만나는 분이 있는지 혹은 그 여자분이 취향이 어떤지 이런 걸 분석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해야지 이런 일방통행적인 진심은 아무리 보여줘봤자 역효과만 나는 법입니다. 그러한 진심을 알아봐주지 않는다고 해서 낙담하지 말고 어떻게 나를 업그레이드하면은 그녀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을까를 연구하면서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겠죠. 자, 두 번째, 상황이 바뀌면은 성격도 관계도 바뀐다. 어떤 사람이 성공했을 때나 혹은 위치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면은 사람들은 그 사람 보고 변했네 어쩌네 하면서 욕도 하고 비난도 하잖아요. 근데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재산이나 명예, 권력이나 커리어가 변하면은 자연스럽게 성격과 태도가 바뀌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지 저 인간 갑자기 왜 그러나 하면서 비난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거만해지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등급을 매기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행동하면은 욕먹어야겠지만 그런 게 아닌 역할의 변경으로 인해서 사람이 변하는 건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나보다 처지가 나아진 사람을 보면서 비관하면서 욕할 게 아니라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되었을까를 살펴보면서 나 또한 삶이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변화시킬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본인에게 좋은 거겠죠. 자, 세 번째, 인간의 인정 욕구는 생각보다 크고 깊다. 제가 살면서 느낀 거는 인정 욕구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회성에 뛰어나서 자신의 인정 욕구를 겉으로 보여주지 않는 사람과 두 번째는 자의식이 과잉돼서 지나치게 보여주는 사람. 두 번째 부류인 사람들은 정말 쉽게 볼 수 있죠. 내가 누구랑 친한데 내가 누구랑 좀 아는 사이인데요. 자, 이렇게 누군가와의 친분을 앞세워서 과시하는 유형도 있고 자신의 직업이 뭐고 어디 출신이고 이렇게 본인이 우수한 카테고리 안에 속기다는 걸 강조하는 모습들은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보면 많이 볼 수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을 보고 아우 재수없어 뭐야 이러면서 볼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변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존재감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심리가 있구나. 그 정도로만 알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정 욕구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도 마음속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인정에 대한 갈망이 분명히 있거든요.
가끔 가다가 이런 사람들에게 사회성이 없는 미성숙한 인간들은 그 사람이 다 이해해줄 줄 알고 정제되지 않는 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야, 너는 왜 그렇게 행동이 어설프냐? 넌 왜 그렇게 진급을 못하냐? 넌 왜 그렇게 배가 나왔냐? 자, 인간이라면 누구나 주변으로부터 자신을 둘러싼 평가에는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상대가 누구라고 할지라도 긴장을 풀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자. 자, 네 번째, 입보다 눈이 예민하다. 제가 지금 40대 중반까지 살면서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나보고 겪어왔을 거 아니에요. 사람은 눈으로 보는 정보에 비해서 입으로 표현되는 양은 정말 일부라고 책에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은 옷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말을 똑부러지게 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잘 듣지만 근데 옷이 후줄그레하고 말투가 어눌한 사람의 말은 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런 점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멀쩡하게 차려입은 사기꾼에게 당하는 일도 생기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의 말투가 어눌하고 답답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그릇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이 생각을 담는 그릇인 건 맞는 말이지만 그 그릇은 각자의 생각을 모두 담을 만큼 넓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내면에 있는 인사이트는 100인데 말을 잘하지 못해서 10밖에 못 보여주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의 말투가 겉모습 때문에 상대의 역량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나약함과 겸손함은 별개다. 살다 보면 습관적으로 자신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성격이 꼼꼼하지 못하다. 나는 술만 마시면은 성격이 변한다. 나는 천성적으로 게으르다. 이렇게 자신의 결점을 솔직하게 보여줌으로써 자기가 인간미가 있어 보이고 친근감이 느껴지게 하고 싶어서 혹은 겸손해 보이고 싶어서 나의 결점을 보여주면은 호감을 가지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에 봉준호 감독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는 성격이 꼼꼼하지 못해요. 사실 제가 좀 게을러요. 사실 제가 성격이 좀 안 좋아요. 그러면 호감이죠. 왜냐? 그가 그동안 보여준 업적들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겸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이미 완벽한 영화의 작품들을 수없이 만들어 봤으니까 나는 게으르고 꼼꼼하지 못하다 이런 말은 겸손함으로 들릴 수 있는 거고 자, 영화업계에서는 보기 드물게 모든 스태프들의 근로시간도 준수하고 최저 시급도 보장하는 사람이었는데 사실 나는 성격이 안 좋아요 라고 하는 것도 큰 매력으로 보일 수 있는 건데 아무런 업적도 없고 아무런 결과물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결점을 이야기하는 건 큰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자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은 그 결핍을 보여주지 말고 그 결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편을 들어주고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섯 번째, 마음이 변하는 것은 배신이 아니다. 저의 고민 댓글 중에 이런 글들이 많았어요. 열심히 일 가르쳐주고 키워준 직원이 있었는데 1년 만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더라. 20년 지기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연락도 안 하고 차갑게 대한다. 자,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차갑게 변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일단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존재라는 걸 자각하는 게 인간관계에서 최대한 상처를 안 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상실감이 두려운 사람은 이 변화를 쉽게 납득하지 못하고 과거의 끈을 계속 붙잡고 상대를 원망하면서 세월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이러한 변화에 익숙해지고 받아들이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마음이 아프죠. 당연히 사람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계속 이런 일을 빈번하게 겪을 테고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익숙해지고 무뎌져야만 한다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나마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이를 먹을수록 계속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거.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도록 계속 성장하면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저도 성격이 친구들, 동창들에게 꾸준하게 연락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제가 요즘 유튜브도 하면서 활동을 하니까 연락이 끊겼던 동창들에게 연락이 많이 오고 있어요. 이렇게 떠나가는 사람에 대한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노력보다 상대가 오랫동안 내 곁에 머물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닐까. 일곱 번째, 뒷담화는 본능이다. 제가 예전에 뒷담화에 대한 주제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의 메시지와 똑같은 생각을 이 작가는 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사람이 모였을 때 당사자가 없을 때 그의 이야기를 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자는 수백만 년 전부터 인류는 부족 단위로 생활해 왔는데 그들은 홀로 사는 것보다 더불어 사는 것이 생존에 훨씬 좋다는 걸 일찍이 터득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라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 뒷담화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보다는 이런 뒷담화에 타격을 받지 않을 정도의 감정적인 방어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나의 삶을 위협할 만한 그런 게 아니라면 단순한 소음 정도의 뒷담화라면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신경 쓰느라 정신적인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자. 자, 여덟 번째, 개인에 대한 평가는 바뀐다. 제 대학교 선배 중에 유명한 포토그래퍼가 된 형님이 있는데 그분이 해주신 이야기예요. 그 선배가 대학교 시절부터 스튜디오에 막내로 일하면서 꾸준히 일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날 스튜디오에 유명한 여자 모델이 화보 촬영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델이 선배한테 굉장히 하대하듯이 대하고 짜증도 많이 부리고 심부름 시키면서 엄청 못되게 했나 봐요. 그런데 정확히 10년
년 후에 그 선배는 유명 사진작가가 되었고 어떤 큰 해외 로케이션 촬영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우연히도 어느 에이전시에서 그때 그 모델을 캐스팅해달라는 제안이 왔었는데 냉정하게 깠다고 합니다. 왜 깠는지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자, 이렇게 사람이 살다 보면은 누구를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날 줄 몰라요. 지금 그 사람의 위치가 낮거나 보잘것이 없어도 절대 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또 그 반대로 만약에 내가 주변에 좋은 평가를 받던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목사할 때도 2년차 때까지 너무 실력이 늘지 않아서 혼나기도 많이 혼났는데 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나중에 반장도 돼서 그때 나를 혼냈던 목수를 다시 내가 고용하는 일도 생기는 거고요. 이렇게 개인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으니까 누군가를 함부로 무시하지도 말고 나 또한 언제든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노력하자. 자, 마지막 9번째,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진짜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명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3번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사람은 누구나 인정 욕구가 있어요. 그 말은 곧 우리는 모두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해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계속 물어보기도 하고 친구들의 모임에 못 나갔으면 야 혹시 누가 내 얘기 안 하디 하면서 자기가 주변으로부터 어떤 평판을 받고 있고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는지 정말로 궁금해합니다. 사실 이런 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사람에 대한 인식은 그날의 상황과 혹은 상대방의 나이를 먹어가거나 혹은 직업이 바뀌었거나 연봉이 올랐거나 이런 식으로 변할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계속 바뀌게 마련이에요. 사실 인간 대부분은 남들에게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서 우리 머릿속에도 남에 대한 인상은 그렇게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또 그리고 대부분의 사회성이 있는 분들은 오래된 친구가 아닌 이상 사회에서 알게 된 사람들은 누군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걸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는 본심이 아니어도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자, 왜냐면 나의 말이 흘러서 어떻게 왜곡돼서 그 왜곡된 말로 인해서 그 당사자와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런 평가에 대한 관심은 뒤로 하고 내가 언제나 나의 일에 최선 다하고 내가 나의 행동에 꺼리낌이 없고 좀 뒤가 구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실만으로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행동하면 됩니다. 자, 왜냐면 어차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 없는 거고 내가 아무리 행동을 잘하고 문제없이 행동해도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에 대한 평가를 명료화된 언어로 표현되길 요구하는 시도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 책을 통해서 인간과의 관계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9가지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런 관계들, 특히 인간관계에서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거나 열등감을 가지고 있거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자, 나중에 제가 독서 모임을 또 하게 된다면 꼭 이 책으로 하고 싶을 정도로 제 개인적으로 큰 울림이 있었고 큰 영감을 받게 되는 책이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